병원 코디네이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현아님이 얘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속 시원하게. 네, 속 시원하게. 현아님은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 온 지 15년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몽골 분들이 1세대인 거죠. 처음으로 와서.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좋은 신발?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학용품 이런 걸 많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제 좋고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사하게 되고 오게 됐죠. 일찍 18살 한국에 오셔서 대학교도 다니시고 대학원도 다니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많죠.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거는 뭐 문화 차이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자아 형성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약간 먼저 자아를 찾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한국 문화를 먼저 이제 습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현재는 제가 이제 몽골 문화도 이제 배워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더라고요. 네, 그래도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어려웠었던 일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 알바를 뛰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몽골에서 잠깐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한 적 있습니다. 그때 그 대표님께서 제가 석사 졸업할 당시에 연락이 옵니다. 박사를 장학금 주는 대학교가 있다. 너는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장학금 준다 하니까 제가 너무 솔깃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뭐 학업에 좀 몰두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좋아요 하고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이제 300만 원을 이제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장학금을 받는데 왜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죠?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결혼 자금을 해서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못 받으셨어요? 장학금? 네. 그냥 저는 이제 그만두고 그냥 300만 원 친구랑 해서 600만 원 날리고 진짜 가슴 아픈 추억이죠. 한마디 해주세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 만나면 안 척하지 마세요. 네. 성형외과에서도 하시고 대학병원에서도 하시고 정형외과까지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 업무가 많이 달라진다고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성형외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형외과는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진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비위를 많이 맞춰줘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 마인드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기본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수술 동력까지 들어가서 했었고 병원 홍보랑 마케팅 환자 인대 현장에 가서 이제 인대까지 했었던 그리고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원장님과 환자를 서로 이게 연결해주는 역할해주는 다리 역할이 되는 다음에 대학병원에서는 저는 프리랜서로 이제 돈역사로 활동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것도 대학병원은 뭐 이제 과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멘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정신 건강까지 어느 정도는 케어까지 해줘야 돼요. 현재는 제가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 홍보 위주로 많이 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코디네이터 분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이게 너무 매력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단순 뭐 언어 전달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언어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양쪽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 원장님 들어갈 때는 정말 1분도 안 돼요. 맞아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제 환자분들한테는 미리 많이 설명해줘요. 한국 병원의 성격에 대해서. 몽골에 올 때부터 그 캐리어한테 뭘 담아와야 되는지까지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네. 그럼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 형태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제가 성남시에서 작년 21년도에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 대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파견 근무를 보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하니까 개원한 초기 병원에 저를 이제 파견을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네. 몇 년 정도 되나요? 여기는 이제 6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6개월? 네. 네. 너무 짧아요. 네. 그쵸? 6개월로 나눠서 계약직으로 계속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연장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6개월 해서 어떤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사업이 또 이어지면 다시 사업이랑 사업으로. 계약직 이렇게 또 전환이 돼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도 있고 해서 그냥 6개월 딱 근무하고 프리랜서로 또 저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병원에서 저를 또 너무 감사하게 또 찾아주셔서. 찾아줘가지고 다시 올해 또 6개월 정도 계약해서 했죠. 그러니까 짧게 6개월씩 계약을 하다 보면 병원 측에서도 일을 뭔가 하려고 하면 그만둬야 되고 네.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열심히 일하기도 또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쉽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편이에요? 네네,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요.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능력이 된다 하면 대학병원이나 먼저 제안을 해도 돼요. 막상 딱 필요한 인력을 찾으면 또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프리랜서 네. 일을 해도 이제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제가 조절하기 나름인데 그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올 때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근데 그렇진 않고 제가 그냥 작은 병원이라도 소속되어서 이제 정규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일정한 그 월급을. 네. 병원 코디네이터로 이제 월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것도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병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200만 원 좌우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람 있었던 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5살 남자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복부암이었는데 몽골에서 이제 수술하기는 너무 어렵고 좀 어렵다고 해서 한국에서 왔는데 다행히 이제 악성 종양이 아니라 그 전이되지 않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아주 짧게 이렇게 아주 작은 절개로 해서 잘 치료받고 가셨어요. 일하면서 힘드셨던 적도 있으세요? 너무 많죠. 왜냐하면 한국 회사 문화에도 적응해야 되고 한국 분들과 이제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고 예약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예약 공부도 많이 이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러면 저로서 또 추가적인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죠. 네. 병원 코디네이터로 이제 어려운 점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일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명감 같은 것도 네, 느끼고. 네. 저 하나만 믿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인식 개선에 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좋은 기술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찾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가 앞으로 더 확장될 수밖에 없고 네.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방향으로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다, 잘 될 수 있겠다, 병원장님들에게 팁을 주시거나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가 이제 후진국이다 보니 약간 사람을 대하는 게 약간 좀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저를 이렇게 본다면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도 혹시 그런 자칫 잘못돼서 그런 인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만 좀 약간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에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환자분들도 사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태도나 그런 네. 모습으로 혹은 눈빛으로도 다 느껴질 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자분들이 병원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을 조금 뭐 무시하거나 네. 혹은 뭐 이렇게 차갑게 대하거나 하면 환자분들도 그거를 보고 느끼시면서 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환자 유치하겠다고 병원에 이제 열심히 마케팅 활동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에게 그런 차별 아닌 차별, 그런 대우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 나라 환자분들이 그렇죠. 똑같이. 많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네. 저는 그렇게 봐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도 스스로도 잘 인지를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다문화 인식 개선이나 외국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좀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열심히 많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아, 네. 인식 저도 개선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네. 앞으로 한국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거나 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꿈이 많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다문화 여성분으로서 아이 낳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환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한국 쪽으로 많이 언어를 배우거나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제가 느끼고 봐서 작년부터 이제 온라인 몽골어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네네.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 몽골에 있는 현지 교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또는 세계에 이제 전파돼서 살고 있는 몽골 아이들에게 이제 몽골어 또는 이제 몽골 문화를 가르치고 저는 이제 옆에서 동역을 해주고 그들의 이제 부모님에게 몽골 문화 또 몽골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다르고 TV에 모셔야 되겠어요. 네, 그죠? 앞으로 다다르고 클래스에서도 우리 배연아님의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업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클래스 수업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집!